날짜 계산 시 첫날은 포함할까요? 법서에는 초일 불산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계산을 할 때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사 항소기간은 2주일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이 예를 들어 1일이라면 첫날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2주, 즉 14일을 더해서 1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민사는 항소, 상고기간이 2주일, 기산점은 송달받은 날부터고요. 형사는 항소, 상고기간이 1주일이고 기산점은 선고일부터.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이제 이 정도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다음 쇼츠에서는 초일 불산입의 예외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예외는 구속기간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구속기간의 경우에는 초일도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1일에 구속되어서 7일에 석방이 되었다면 이 경우는 구속기간은 1일도 포함되어 7일이 됩니다. 1일 0시에 구속이 되었건 실제 이런 일은 잘 없겠지요. 23시 59분에 구속이 되었건 첫날을 하루로 쳐준다는 것입니다. 이심 구속에 대해서는 피의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차피 구속이 되는 것이 피의자 피고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일이니 몇 시간 빼준다고 해서 그리 고맙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석방할 때는 몇 시에 할까요? 사실은 마지막 날 자정 24시가 되어서 석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날 새벽 0시에 미리 풀어주거나 새벽 5시에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다만 그날 아침밥이 맛있는 메뉴가 나와서 아침 먹고 간다는 재소자가 있으면 아침 먹고 나가도 된다고 하네요. 초일 산입의 경우 두 번째로는 공시송달의 경우와 전제소송에 있어서 송달 간주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0시에 읽은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첫날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온 문서를 일주일간 송달받지 않으면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0시에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 따라서 첫날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전날에 보아도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전날에 받은 경우에는 초일 불산입이고 그 다음날에는 송달 간주가 되는데 0시에 읽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것이라서 이해가 안 되셔도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의뢰인들 중에 상대방 행방을 알 수 없으면 소송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송이 계속되었고 재판 날짜가 언제라는 것을 올리고 피고가 그것을 본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법원 게시판에 그런 서류를 올린다 해서 그 사람이 우연히 또는 일부러 그 서류를 볼 가능성은 0.000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오히려 편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송달 사건도 증거는 필요합니다. 이와 다른 자백간주 사건은 곧 설명드립니다. 소송 계속 중에 주소를 옮기면 꼭 신고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만약 형사사건 계속 중에 주소를 옮겼는데 신고가 안 되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고 판결이 선고되어도 실제로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항소를 하지 못하여 굉장히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한항소, 정확한 명칭은 추후 보완에 의한 항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는 사실 그 판결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추후 보완에 의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추후는 나중 정도의 의미이므로 나중에 보완하는 항소, 즉 항소기간이 지나도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쇼츠로 오세요.